지정 관련해서 그 2007년 1월에 갑자기 그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으로 들어갔었죠. 네. 근데 이제 2009년 1월에 그 지정 해제를 할 때는 법 개정을 안 한 채로 그냥 지정 해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2007년 이전까지의 법에서 KBS, EBS,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 관해서 그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이제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었는데 금감원만 거기에서 빼서 이제 법 조문에서 빼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일시 지정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정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명료하게 하지 않은 채로 이것이 기재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온 것이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 논의가 나온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건 뭐 아주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이고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서 법에 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통화 제가 뭐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어쨌든 용어를 조금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 아까 존경하는 최은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풍선 효과가 좀 있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국내적인 여러 여건들하고 결합되어서 급격하게 이제 이 관심과 이제 이 참여가 이제 확대되어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제 이 일단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조치들을 검토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의도한 것과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 관련 부처의 수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께서는 구분할 수 있다. 전 구분해달라고 지난번 공청에서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 확산 지원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금융위에서도 1월 달에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그 상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최종구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지난해 12월에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선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용어의 통일하고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1,400여 개의 그 가상 통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을 선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오히려 이것이 화폐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보다는 훨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개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G20에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관한 논의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규제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있을지 모른다고 이제 있을 것 같다고 얘기되는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 전력 수요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0.6%, 2025년에는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전력 수요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전 세계의 경제에서의 그 생산성에 관한 문제하고 굉장히 그 관련돼 있다고 보고 중국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물론 거기는 이제 국가주의적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채굴 금지까지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전체적으로는 이 기존의 화폐 금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절하게 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예, 의원님 아까 그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은 뭐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좀 일관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된 목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이 상품 관련은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뭐 G20에서도 정식으로 아젠다화 해가지고 아마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을 걸로 우리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것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상품 그 커머디티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화폐로 보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규제 체계를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감독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문제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잘 상의해서 부처 간의 다툼이라는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박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것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그 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까지도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금년에 이게 지정이 안 되고 가더라도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때 또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 또 걱정하시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되는 게 맞는지 지정 안 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양부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수 의원님 그 입법 준비하시는 거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하여튼 이 논란이 차제에는 전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곧 법이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수시로 바뀌고 또 모호성에 집착해 있다고 하면 그 정부를 믿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촛불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정부보다도 좀 격조 있는 그런 정책 결정 또 좀 원만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참 훌륭한 결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좀 나라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일 텐데 오히려 다른 정부에 비해서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는 이런 것만 계속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면 결국 이 정부는 결코 전 정부가 평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남기 실장님. 네. 청와대가 요새 말입니다. 국민청은 그 기관, 그 코너를 만들어 놓으니까 청와대 전부 다 10만, 20만, 30만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게 아이스하키 팀은 23위, 25위쯤 이래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순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것도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준비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또 믿었었는데 올림픽을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어쩌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혼란과 함께 더욱 가중되어서 정말 요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주변 분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들이나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너무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수업 금지했다가 또 또 다시 몇 월 때까지 유예하겠다고 하다.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런 관계부처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국민들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나요? 예. 오늘 뭐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너무 짧아서 우리 이번 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언론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불법 화폐면 불법 화폐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이면 상품이라든지 개념 정리부터 정부에서 빨리 해가지고 해줬으면 이런 혼란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대응도 잘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또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이 금융기관 뭐 지정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금융위 설치법에 관해서 제가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하자. 이 지금 상임위 통과해가지고 법사위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다 아침에 정리돼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3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 건의문을 드렸는데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잘 받아가지고 네. 정말 이런 부분도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무위 산하에 금융위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이 몇 개나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아세요? 몇 개나 있는지? 지금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중에 기타 공공기관이거나 공기업이거나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금융감독원을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것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홍보도 부족했고 설득력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지정되어서 곤란한 사유는 아까 처음에 그 정무위원회 전체 의견서에 적시된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사실 뭐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홍보할 사항은 아니어서 좀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저기 관련 부처와 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에 서로 엇박자 나는 일이 없도록 국무조정 실장이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근에 좀 정책이 조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좀 정책을 조율하는 데서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시간 반 남짓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그 가상통화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들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 이하경 의원, 최이배 의원, 박선석 의원, 유이동 의원, 박찬대 의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모든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부의 발언 한마디, 각 부처 수장의 발언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이 각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준거가 된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혼란도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각 부처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나왔고 오늘도 참으로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미 상당 부분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식의 의견이 지금 노출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현안 보고 자료 준비와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국 금융위원장, 최영식 금융감독원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무위원회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한 저희 정무위원회의 집약단 의견은 최종적으로 교토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 다음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그 은행인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까지도 매년 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금년에 이게 지정이 안 되고 가더라도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때 또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 또 걱정하시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되는 게 맞는지 지정 안 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양부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석 의원님 그 입법 준비하시는 거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하여튼 이 논란이 차제에는 전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곧 법이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수시로 바뀌고 또 모호성에 집착해 있다고 하면 그 정부를 믿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촛불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그 상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최종구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지난해 12월에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선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용어의 통일하고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1,400여 개의 그 가상 통화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을 선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오히려 이것이 화폐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보다는 훨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개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G20에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관한 논의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규제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있을지 모른다고 이제 있을 것 같다고 얘기되는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 전력 수요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0.6%, 2025년에는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전력 수요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전 세계의 경제에서의 그 생산성에 관한 문제하고 굉장히 그 관련돼 있다고 보고, 중국이 강연 지정 관련해서 그 2007년 1월에 갑자기 그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으로 들어갔었죠. 네. 근데 이제 2009년 1월에 그 지정 해제를 할 때는 법 개정을 안 한 채로 그냥 지정 해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2007년 이전까지의 법에서 KBS, EBS,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 관해서 그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이제 기관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었는데, 금감원만 거기에서 빼서 이제 법 조문에서 빼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일시 지정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정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명료하게 하지 않은 채로 이것이 기재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온 것이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 논의가 나온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건 뭐 아주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이고,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서 법에 명료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통화, 제가 뭐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어쨌든 용어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물론 거기는 이제 국가주의적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채굴 금지까지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전체적으로는 이 기존의 화폐 금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또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절하게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예, 의원님 아까 그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은 뭐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좀 일관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된 목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이 상품 관련은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뭐 G20에서도 정식으로 아젠다화 해가지고 아마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것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상품 그 커머더티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화폐로 보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뭐 규제 체계를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감독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문제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잘 상의해서 부처 간의 다툼이라는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박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아까 존경하는 최은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풍선 효과가 좀 있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국내적인 여러 여건들하고 결합되어서 급격하게 이제 이 관심과 이제 이 참여가 이제 확대되어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제 이 가상 통화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조치들을 검토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의도한 것과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 관련 부처의 수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께서는 구분할 수 있다. 전 구분해달라고 지난번 공청에서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 확산 지원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금융위에서도 1월 달에도 발표하고